박구영 교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고 과거에 그 문파, 대한민국에서 문파의 등장에 대한 책을 쓴 적도 있었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전남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고 전남대학교 아마 87학번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때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됐다가 아마 하루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철회가 됐던 해프닝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몰랐는데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으로 어떻게든 복권이 돼 있었네요. 민주당의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초선 의원인 거 보니까 초선 의원보다는 높은 직급인 거죠. 원장이니까.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보다 높은 자리니까 꽤 높은 자리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정도의 자리면 상당히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또 철학과 교수기도 하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하셨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되게 말에 엄격합니다. 그 틀린 표현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말을 좀 더듬거나 느리게 하더라도 틀린 표현보다는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바른 표현을 쓰는데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는 잘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 박구영 교수도 그랬을까요? 한번 표현들을 쭉 보면서 박구영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 되게 놀랐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무슨 정치 오락실인지 뭔지 전자 오락실인지 정치 오락실인지 유튜브에 가서 맥주 한 잔과 음식을 넣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포맷이더라고요. 저도 뭐 한 몇십 초 정도 그 영상은 봤습니다. 거기서 상대방하고 대상이 있고 상대방과 같이 대화하는 포맷입니다. 거기서 2030 세대를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을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30 세대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거의 저주에 가깝죠. 포기해라는 말로 들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들은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말합니다만 이 양반도 참 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토론하고 싸워야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2030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말다툼이나 싸우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우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저렇게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일어나는 데라고 어렵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2030은 생각을 포기했다. 생각을 포기하고 맹목적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2030이다라고 2030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비하의 표현 중에서는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전의 전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갖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2030이 계산은 있다는 소리인가요? 타산적이라는 소리일 텐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한다는 말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한 박구영 교수는 사유도 부족하고 계산도 부족합니다. 정치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저런 식으로 2030을 밀어내고 2030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민주당에 불리하겠구나라는 계산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구영 교수는 계산도 못한 겁니다. 생각은 틀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2030 세대를 저렇게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버리는 게 맞습니까? 세상에 어느 철학자가 특정 세대를 그것도 젊은 세대들을 망한 세대라고 저렇게 포기를 하는 그런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미래를 포기하라는 소리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박구영 교수는 생각도 틀렸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구영이
2030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런 박구영에게 배우는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니까 2030만 비하한 게 아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우파의 지지세가 확산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구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이다. 지체, 뒤로 처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가지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민주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좌가 반이면 우가 반일 텐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보다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공당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랍니다. 이 말을 고스란히 박구영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박구영, 이 사람이야말로 차이를 차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하고 정치적 소신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차별적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능이 낮아, 비민주적이야, 이렇게 대한민국의 반틈을 말해버리면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박구영 자신 아닌가요? 저는 2030에 대한 폄하도 문제지만 저렇게 10대부터 70대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민주적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차별주의자 아닌가요? 저런 사람이? 자,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더 봅시다. 이들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파들은 추종적이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종적인 집단은 민주당의 개딸 집단인 것 같은데요. 맹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잖아요. 심지어 별이 5개, 재판 5개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디펜스 하려고 방어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누군가가 아니고 딱 한 명만을 추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민주당에 가장 많이 있지 않나요? 같은 잣대를 민주당에도 좀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10대들을 특징해가지고 특정해가지고 10대들을 또 광주에 있는 10대들을 또 욕했더라고요. 10대들도 문제다. 최근 광주에서 남자 고등학교 행사 때 신남성연대의 축하 메시지를 틀어주더라. 저는 신남성연대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10대들도 문제다라고, 야, 이런 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대들하고도 싸우겠다, 2030하고도 싸우겠다, 10대부터 70대까지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반틈 국민들과도 싸우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지하거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능도 떨어지는 사람이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민주적인 사람입니까? 정말 민주주의에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자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은 철학 가르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에게 철학을 배우면 나하고 다른 사람은 지능이 낮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수박이라고 말하겠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똥파리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령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 협박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능이 낮다고 말할 수도 있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비판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박구영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인 비판 이론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말했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근본이 되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부터 판단의 최종적인 근거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비판 이론의 1920년대에 시작된 비판 이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구용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 내부에 대한 성찰, 민주당에 대한 성찰, 개딸과 이재명에 대한 성찰부터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구를 밖으로 돌리라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게 그게 학자의 임무입니까? 그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어려운 단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곡학아세한다고 합니다. 박구용은 학자의 표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곡학아세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쓰는 것 같고 막 복잡한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단어는 배웠는데 뜻은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해갖고 온 건 뭐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게 배우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반틈을 비민주적이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저도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스스로 그래서 그만뒀더라고요. 그만뒀는데 그만두면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일을 또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끝을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그만을 두고 조용히 이제 집으로 갔으면 좋은데 오늘 또 김어준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모론 가짜뉴스의 성지. 김어준 유튜브에 가가지고 국민의 반틈을 또 파시즘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제가 이 사람 내용 쭉 봤는데 파시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김어준 유튜브 음모론 유튜브잖아요. 음모론 유튜브예요. 김어준이 만든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가 억울했는지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 헛소리들이죠. 이번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와 파시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위기다. 이들은 군사 독재를 영구적으로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민 세력을 결합해 대중적인 기반을 형성하려 한다. 이 말을 하면서 박구용은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단어를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들을.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일부 집단과 보수 정당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박구용이 볼 때는 친위 쿠데타 세력하고 우파 세력이 있는데 친위 쿠데타 세력은 일부일 거고 우파 세력은 이제 권력을 탐하는 우파 세력인데 이들이 이제 파시즘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대중적인 정치 세력으로 남으려고 한다. 예요. 그리고 이 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이들과 태극기나 성조기하고 분리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민주당에 돌려드릴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 그대로 돌려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 그냥 개탄스러운 부분만 말을 하자면 저 사람의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반틈을 파시스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주의자, 우파, 이른바 우파라고도 하고 보수주의자라고도 하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도 합시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반틈 가까이 되는 숫자죠. 여러분들이 볼 때나 제가 볼 때나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세력, 파시스트라는 건 뭐냐면 독재 세력이에요. 우두머리를 따르고 반공이라든지 특정 이념을 강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독재 세력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을 파시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반틈을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하고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파시스트 세력하고는 교섭과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파시스트 세력은 민주주의 정치판에서 박멸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반틈이 제거해야 되는 세력 맞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세력들을
국민의힘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제거하고 나면, 그래서 민주당만 나오면 대한민국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인식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틀린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독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박구용의 상황인식이 이재명의 상황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민주주의 합니다만, 민주주의는요, 타인을 불신하는 건 맞습니다. 타인을 불신하는 건 맞는데요, 타인을 믿지 않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게 민주주의이기도 한데요,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은 또 타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타인의 생존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나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나의 권리가 인정받아야 되듯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할 권리,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겠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아무리 짚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 세력이 완벽하게 이기고 나머지 한 세력은 아주 없어지던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악수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자.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의를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시작입니다. 근데 박구용은 상대방을 파시스트, 독재 집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상대방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박구용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김원희 같은 사람들이 나오나 가지고 한 말도 있었잖아요.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나훈아가 왼쪽 니는 잘했나 이런 말을 마지막 콘서트에서 말을 하니까, 평생 눈 감고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어이가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폭언을 했잖아요. 비난 많이 받았죠. 김갑수, 한교익 이런 사람들도 임영웅을 또 비난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죠.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적 취급을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까 박구용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차이가 죄입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우파나 보수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 세력이고 박구용이고 이재명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매일매일 발언 중에서 아무거나 갖고 와도 근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오늘 국민의힘은 파괴자,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권성동 발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디테일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은 파괴자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파괴자니까 죽여버리겠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저 정도면. 매일매일 당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박구용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개딸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거리에 있는 태극기 세력 이상으로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지검을 그렇게 한 거 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부지법 그렇게 한 거 문제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요. 민주당도 그 못지않게 폭력적이고 못지않게 배타적이고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박구용 교수는 철학의 개념들이나 고상한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차이하고 차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민주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집단이라고 10대부터 70대까지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이 안 되는 선택인 거고, 판단력,
사고력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결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박구영이 갖고 있는 건 이재명 당대표의 승부 일변도, 생존 일변도의 가치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주로 주변에 끌어들이게 되죠.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박구용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유사하게 오히려 유사 파시스트적인, 유사 독재적인 멘탈리티, 생각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반대되는 집단들은 그러면 충분히 민주적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문제적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은 조금 더 민주적인 것처럼 말하는 게 가소로워서 오늘 민주당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을 한 겁니다.